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장이었고요. 6월 들어서 이제 마지막 거래입니다. 6월달 장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7월 장이 좋아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장이 어땠는지 지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28.6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1863.33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6.81포인트가 오르면서 519.06, 거의 520선까지 올라온 채 6월장을 마쳤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오늘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지수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전일 급반등세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매수세, 오늘도 이 순매수위 이어가면서 이틀째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사자세는 전차군단 쪽으로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 186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28포인트의 상승 흐름, 1863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현재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일에 15거래일 만에 컴백을 했는데 오늘도 이틀째 매수 우위입니다. 3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강하게 견인해줬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3천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차익 실현 나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은 소폭입니다. 8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기류는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전일 급반등세에 이어 오늘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줬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520선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6포인트의 상승 흐름, 519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끈 건 개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이 개인 12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은 막판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49억 원의 매수 우위. 반면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세입니다. 17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나흘째 하락 흐름입니다. 이 간밤 미국의 지표가 좋았고요.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누그러들면서 이 하락 압력 받았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5원 50전의 내림세입니다. 1144원 2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강보합권입니다. 134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자동차 쪽 오늘도 역시나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하루인데요. 현대차가 3%대의 강세 22만 원 선 완전히 안착한 모습입니다. 오늘 22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전일 강세 흐름이 가장 좋았던 현대모비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이 약세 흐름 27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는 1%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SK하이닉스 역시 전일에 이어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1.79%의 상승세 31,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삼성생명 오늘 생명주 쪽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2%대의 강세입니다. 주당 3,000원씩 올랐고요. 신한제주 역시 1%대의 상승 흐름, 한국전력 역시 오늘 3%에 가까운 강세, 이 통신주 흐름 좋았던 가운데 SK텔레콤 역시나 3%에 가까운 강세입니다. 오늘 21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LG화학 역시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4%가 넘는 강세가 나왔는데 이 유가 상승과 함께 오늘 2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LG화학은 오늘 25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7거래일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램시마의 유럽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기대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막판 들어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기는 했지만 역시나 6%대의 강세에 41,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 오쇼핑이 3%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34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면 GS홈쇼핑은 밀리네요. 오늘 1%대의 낙폭 23만 6,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SK브로드밴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상승 흐름입니다. 3%대 강세에 5,08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 역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3%대 강세 흐름 7,980원에 반면 다음과 SFA는 1% 내외의 하락, 파트론이 오늘 좀 밀립니다. 전일 상승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2%대 낙폭 보이며 18,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정유화학 쪽 살펴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화학 쪽 역시나 동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LG화학의 경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옵니다. 오늘 4%대 강세, 이어서 하나케미칼 역시 3%대 강세입니다. 오늘 16,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특히나 화학 쪽은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금호석유가 2%대 상승 흐름, 이어서 정유주 에스올과 SK이노베이션, GS까지 모두 1%대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통신주입니다. 롱턴 에볼루션 주파수 할당 방안이 결정된 가운데 통신주들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LG우플러스 오늘 3%대 상승 흐름 11,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텔레콤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3%대 상승 흐름. 반면 KT 빨간불이긴 하나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35,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우유나 분유에 들어가는 이 원유의 가격이 오는 8월부터 인상된다는 소식에 음식료주 주가 역시 동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먼저 매일 유업이 3%대 강세에 44,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음식료 중에서는 빙그레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4%대 상승 흐름, 주당 4,5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량 유업 역시 1%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백신주 살펴봅니다. 이 야생진드기 감염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백신주 역시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글벨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키웁니다.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 오늘 3,2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루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8%대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서 대한유팜 역시 5%대의 급등세, 제일바이오 역시 5%대의 급등 흐름, 오늘 2,0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현과 3위각기 살펴봅니다. 이 한중 FTA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이 두 종목 모두 강세 흐름이 오늘 이어졌는데요. 먼저 대현입니다. 이 패션업체 대현은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이미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가운데 역시나 수혜에 대한 기대감 오늘 강하게 들어옵니다. 5%대 강세 흐름 2,26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3위각기 살펴봅니다. 역시나 이 한중 FTA 수혜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이 장중 상한가 찍기도 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밀렸습니다. 10%대 급등 흐름 유지하며 오늘 3위각기는 1,31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NHN 살펴봅니다. 이 NHN과 한게임의 분할 승인이 전해졌다는 소식에 오늘 NHN 주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주당 13,50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NRD 살펴봅니다. NRD 역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이미 오전장에서 상한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상한가 이어졌는데요. 카페베네와 함께 다이어트 커피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NRD는 오늘 1,46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제닉입니다. 제닐 역시 강세 흐름입니다. 4일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마스크팩 시장의 성장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호재성 재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오늘 제닉은 주당 1,850원 올라 2만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과 또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짜봐야겠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정리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금일 코스피는 28.62포인트 상승한 1863.32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400억 원 가까이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752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6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매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수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코스피는 장중에 좀 그 주중에 1,800포인트를 이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2.2%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QE 축소 시기 언급 악재의 중국의 그 유동성 경색 우려까지 좀 겹치면서 1,80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시장은 좀 급등세로 좀 반전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수급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이 시장에 좀 반등을 좀 더 이어가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막판에 가서 6월 장세가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7월 달에도 이런 좋은 장을 기대해봐도 될런지요? 어떨까요? 일단은 그 미국 쪽에서의 이슈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이슈들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오히려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조금 호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뱅가드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월말의 그 매수세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해외 쪽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좀 감소하는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머징 증시 쪽에서도 좀 바닥에 대한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조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 쪽에서의 그 외국인 매수세는 조금 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경기와 좀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한 주간의 좀 투자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있는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조금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2분기 기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바람직해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의 성장 전략이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들에 대한 좀 관심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오늘 장 정리 또 다음 주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수급 분석 등을 해봐야겠죠. 김영근 멘토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수급 또 업종별 특징들은 각각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6월의 마지막 장인데 오늘 뭐 상승 마감이 돼서 6월 달을 그래도 기분 좋게 좀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850포인트가 좀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사실 전일에 상당히 강한 반등 이후에 1850선을 좀 지켜주는지 돌파되는지 혹은 다시 부딪히고 내려오는지 여부를 조금 유의 깊게 봤었는데요. 돌파가 되는 모습을 보면 다음 주 초에도 한 차례 정도 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1900선을 뭐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1900선까지 나온다고 해도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좀 반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조적인 상승을 아직까지 상승으로 기조적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반등의 흐름이다. 즉 만약에 다음 주 초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내포가 돼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상승한 부분을 좀 보면 수급적인 부분 오늘 외인들이 상당히 현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4천억 정도. 어제 같은 경우에 한 1,000억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4천억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은 좀 매도가 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외인의 매도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키는 외인들의 수급이 지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우리 투자자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환율이 되겠죠.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환율이 조정이 나오는 순간, 꺾이는 순간이 될 때, 그때가 이제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상황상 지금 환율 자체가 최근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좀 더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한 가지 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외인들의 수급에서도 특히 이제 방향성 부분은 선물 쪽에서 좌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최근에 외인들의 선물도 한 3거래일 전에는 6천억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어제 5천억, 오늘도 890억 정도 선물 매수도 좀 유입이 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 단기적인 일단 반등은 좀 시작이 됐고 이미 진행이 됐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1850포인트를 돌파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면 추가적인 반등, 1900선을 향한 추가적인 반등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현 구간에서 그렇다면 이 반등이 지속이 될 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어느 섹터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 것이냐, 혹은 뭐 반등 시에 지금 손실이 난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대로 보유를 하고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전에도 뭐 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만약에 화학이나 철강주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구간이라면 반등 시에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비중을 오히려 축소를 해줘야 되는 이러한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IT 이런 섹터라면 여전히 보유를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교체를 하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현 구간에서 투자의 좀 아이디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금리라든가 지금 양적 완화 축소 부분 계속 가시화가 되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또 현상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자면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뭐 보험 섹터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라든가 이따 특징주에도 좀 제가 좀 꼽아봤는데요. 그러한 섹터라든가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7월 달이면 바로 2분기 실적부 시즌이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IT 종목들,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 성장성이 있는 종목,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지금 현재 최근에 덜 빠졌다든가 혹은 시장과 같이해서 좀 같이 빠졌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좀 압축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이라면 주가가 현재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축소를 해주신다든가 정리를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섹터에 해당이 되는 쪽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러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반등 구간이라고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세 종목을 잡아봤는데요. 삼성화재, 그리고 화신, SM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 이제 보험주 좀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기대감을 최근에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 차트도 보시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시장의 영향을 뭐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보험주 중에서도 상당히 뭐 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 하반기 이익 기대감도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의 그런 아이디어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포트에 이런 보험주도 하나 편입을 좀 해놔도 되는 이러한 시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화재가 가장 지금 현재 좀 안정적인 모습과 하반기 이익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나 특징 종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그 보험주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한동안 좀 지난달에 많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아마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2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현재 지금 환율 부분, 이제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환율이 지금 상승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얘는 좀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거기에 환율이 현재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환율 상황 자체가 이런 수출주,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산업의 좀 우호적인 환율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자동차 업종, 화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동차, 완성차라든가 부품업체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화신, 뭐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도 오늘 전부 세 종목 모두 다
외인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흐름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환율 수급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으로 SM이라는 종목인데요. 엔터주 한동안 지금 시장에서 또 소외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어제 이제 특징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그저께였죠. 이틀 전에 셀트리온을 소개를 해드리고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부각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부각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지금 시작이 됐고 하락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는 좀 걸어주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터주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또 전자 결제라든가 최근에 전자 결제 섹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또 컸던 종목들 중에서는 성장의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놓지 말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서 실적만 기반이 된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 종목으로 삼성화재, 화신, SM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3개 꼽아서 설명 들었습니다. 김영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이렉터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은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봅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폭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저점을 확인한 대형주의 순환 매매를 말했고요. 코텍을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정종국 대리는 분할 매도 후에 현금화, 연기금 매수 종목에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하고 코나 아이를 꼽았네요. 네,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조 이사님. 일단 지난주에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1,800을 깨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칼날같이 빠지게 되면 칼날같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보시게 되면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낙폭이 수직으로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수직으로 짧은 시간에 강하게 빠지면서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반등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올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삼성전자 빠진 폭은 컸더라도 상승폭에서도 이렇게 어제처럼 강하게 들어온 것도 처음 같은데 이제 시작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때가 왔죠. 일단 한번 출구 전략이 앞으로 미 연준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이 오르면은 오를 거고 빠지게 되면 우리도 힘을 못 쓸 거라고 말씀드리죠. 특히 외국인 매매에 있어서도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오르면은 그저께까지 삼성전자 124만 원까지 찍었어요. 그때 외국인 10만 주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130 오늘 4만 원 오는데 또 외국인이 7만 주를 사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죠. 글로벌 증시에 따라가지고 아래 가격 좀 가격 무시하고 그냥 비중이 나가는 거고 또 다시 사들어가면 가격 무시하고 또 사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시장에 있어가지고 내일 새벽 또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치고받고 있는 시간이 이제 많겠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더 뻗기는 어떤 또 누가 뭐 중요 인사들이 어떤 뭐 발언을 한다든지 그 발언에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출구 전략을 어느 정도 물타기가 들어가는가, 출구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출구 전략을 해도 뭐 서서히 하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다,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거다, 아니면은 봐가면서 할 거니까 크게 염려가 없을 거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 끝난다는 인식으로 해가지고 급락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물타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그 전략을 잘 봐야 될 거고, 거기에서 가지고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 매매가 상반기에 올해 한 3조 정도, 뱅가드 9조 원치 빼게 되면은 순매수로 보게 되면 한 3조 정도 지금 상반기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우호적인 세력들이 어떤 매수 분위기가 하반기도 이어질까 잘 봐야겠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6월 달에 월봉이 1930선 위에서 끝나느냐, 종합주가지수가 아래에서 끝나느냐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주가지수가 1800 오늘 반등 많이 들어왔지만 1863, 1900도 못 살려내고 1900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게 되면은 이 가격도 이제 잘 봐야겠죠. 하반기에 있어가지고 미국 출구 전략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8개월 만에 다시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2년, 3년 동안의 어떤 그 월봉상이 보게 되면, 잠깐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흐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1년치 작년에 5월 달에 음봉이 이번에 또 처음 나왔죠. 그러면 요 모양을 과거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합주가지수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과 세계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함축된 거죠. 그러면 이 모양새 다음에 이런 모양새 나왔죠. 2012년 6월 달에 작은 모양새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화면 작게 나올 것 같은데, 크게 보게 되면은 이 모양새 크게 나온, 이 모양새죠. 이 모양새 크게 나온 다음에 다음 달도 저점이 한번 또 들어가는 양상이 나오죠. 밑꼬리가 한번 나오고 윗꼬리 약간 더 올라가는 모습. 이게 1900선을 가는 척 하는데 아래쪽 꼬리도 납니다. 이 꼬리가 1770선 정도 되겠죠. 이번에 그 수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달 맞아 이 꼬리가 나오면서 양적 완화로 해가지고 작년 말 정도 기억나시죠? 양적 완화 이제 또 실시해가지고 날라간 거, 거기 꾸준히 2천 회복하는 코스가 왔죠. 근데 요때 당시에는 3차 양적 완화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 이 모양 다음에는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빼든지 아니 중단하든지 살짝 연장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럼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살짝 나오는 게 독일 쪽에서나 어떤 유럽 쪽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돈을 좀 푸는 쪽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비둘기파 쪽에 강한 성격의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좌우지간 큰 전략이 있어가지고 음봉이 나오고 이거를 살려낼 만한 큰 어떤 기대감을 놓고 거기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봉에 있어가지고 최소한 요 모양새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달도 요 모양새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번 달에 보시게 되면은 단기간에 급락을 했는데 요거는 많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가면서 해가지고 1800도 깨지는 힘든 경우도 이제 겪었지만 앞으로 요 다음 달 모양새나 다다음 달 모양새 써가지고 밴드를 이제 1700이라든지 1700도 깨질 수 있는 상황도 열어놔야 됩니다. 왜? 애플컴퓨터가 이제 400달러 깨졌어요. 700달러에서 4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400달러 깨지는 양상 나왔습니다. 그럼 종합주가에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 뭐 중간에 이제 여름에 썸머레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썸머레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하반기 장세를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있어가지고는 이번에 반등 들어올 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좀 약간 물량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전에는 그랬죠. 저가매서 그냥 분할매 더 빠지면 더 싼 가격이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전략 바꾸겠습니다. 손절매 정해가지고 깨지면 끊는 쪽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금 확보를 많이 하는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양새를 이번 달 보여주지 않았나. 그걸 잘 유념해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정정욱 대리님.
네, 이번 주 한 주,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지금 우리 증시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다행히도 어제 그때 좀 급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지수는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벤 버냉킹 의장이 양적 완화를 좀 종료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결국에는 내년부터 종료한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지표가 안 좋으면서 양적 완화 시기를 좀 늦춘다는 또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또 지수가 또 반등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데 지금 다우 지수가 지금 최고가 부근에서 다시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뭐 지수를 뭐 이끌고 있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그런 기사 말 한마디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뭐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한다 해서 뭐 다시 예전처럼 2,000포인트, 2,100포인트 막 쉽게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급반등하고 있을 때 갭을 좀 메꾸고 그 전에 1,880선 그 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이 어제 오늘 1,000억 그리고 오늘 한 4,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뭐 주식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또 어느 순간 또 매도로 돌아서게 되고 또 미국 주식 좀 빠지고 그러면은 아까 이사님께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손절 라인 지키고 무조건 빠져나오고 현금으로 계속해서 확보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 좀 대응하기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용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뭐 주가가 올라온다 해서 뭐 계속 간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 왔을 때 최대한 많이 현금 확보해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이제 상반기 이제 주식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7월 달부터 이제 또 다시 실적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IT 관련주들도 이제 삼성전자만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또 예상이 되면 IT 관련주들도 좋게 움직일 걸로 좀 봐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초점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만 확인하고 일단 매매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보신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입니다. 저점 확인 대형주의 순환 매매를 말씀하시네요. 일단 그 순환매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이제 칼날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써가지고 제가 차트 보면 몇 가지 양상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죠. 1877 이러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들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갈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때도 이제 분할 매수 말씀을 드렸고 또 한번 밑에 내려가 1800선 지난주 금요일이죠. 1800선 부근이어도 깨질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러한 점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런 게 있죠. 이러한 선에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보시려면은 제가 코스닥 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 408 수직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 480이라는 숫자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 12월 달 내리막에서 반등 주는 아주 시작점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차트에 있어가지고 이런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막아주는 선들, 막아주는 지점들,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심한 부분이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튀고 올라가는 거죠. 반등이. 후다닥 내려왔지만 후다닥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막 5일선 안에 이제 15일선 이제 기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종목에 있어서도 이제 대형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 지금 이번 달에 굉장히 힘든 종목이었죠. 그런데 차트로 제가 찍어드리면은 4월달 저점과 6월달 이번 저점에서 나름대로 반등이 들어왔죠. 4월달은 중국 증시 약간의 뭔가 좀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도 빠진 폭에 났던 넉비공점 튀는 모양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요 아랫 구간과 대략적으로 이제 요 구간들이 이제 매매 구간이 되는 거죠. 요 구간 아랫 구간 기다려서 사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요 아랫 구간을 깨지게 되면 끊는 거죠. 왜?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컴퓨터 400달러 깨져서 또 저점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많이 빠졌지만 또 2분기 실적 발표해가지고 아직 멀었다 하게 되면은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 1800선을 지지 잡고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올지 두 번이 올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 순환 매매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 또 이제 상단치를 보겠습니다. 뭐 제가 SK텔레콤이라든지 LG U+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LG U+ 같은 경우도 구간을 같이 만드셔야 된다. 11,000원 요 아래 하단 구간과 상단 구간 13,000원이죠.
요 부분 해가지고 LG U+, 지난달과 이번 달 요것만 매매하셔도 20-30% 수익이 났을 겁니다. 만약에 이 아래쪽 하단 이제 깨지게 되면은 전에 같으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가격이니까 더 싸게 매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이 하단 쪽이 깨지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치고 나가면은 적당히 10에서 20%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양상에서 이게 깨지고 내려간다면 끊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 분위기 봐가지고 이 가격대 사는 겁니다. 1,500원, 이 아래가 1,500원, 10,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에 있어서는 이러한 추세의 하단과 상단, 과거 역사 그 어떤 중요한 시점이 어떤 분기점들이 어떤 손들이 들어오는 그 가격대에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종욱 대리님은 연기금 매수 종목에 관심을 당부하는군요. 네, 일단 저는 시장 자체를 지금은 좀 매수 구간보다는 현금 보유 구간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주식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좀 많은 망설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현금이 가장 큰 비중을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굳이 주식을 좀 매수하고 싶으시면 지금 연기금이 얼마 전에 그 지수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주가 방어 차원에서 지금 연기금 자금을 투입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을 겁니다.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 최근에 코스닥에서 뭐 5일 동안 파트론이라든가 윈스테크넷, 코나이, SK 브로드밴드 이런 쪽으로 좀 연기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화재, 뭐 이마트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그 전 가격인 뭐 2,00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가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연기금이라든가 펀드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투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뭐 외국인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뭐 이슈라든가 뉴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피해를 좀 덜 입고 좀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 매수 종목에 대한 관심을 말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자, 두 분이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이 코텍, 코나이, 코자 돌림으로 시작하는 걸 또 갖고 오셨는데, 자, 조 이사님, 코텍부터 들어볼까요? 우연찮게 코자로 시작을 하네요. 네. 일단 코텍을 가져왔는데 시장에 보게 되면은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이 있고 시장에 좋았다가 시장에 휩쓸려가지고 망가진 쪽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지금처럼 시장이 망가졌는데 홀로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 버티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제가 이제 개별 종목들은 이제 상반기 이제 올 초에 좀 많이 말씀드렸죠. 뭐 참좋은 내재라든지 뭐 유비코스 뭐 여러 가지 참좋은 뭐 이상하게 따블을 안 받는데 그냥 많이 날라갔죠. 몇 개 종목들 그 종목도 지금 제가 쭉쭉 불렸던 뭐 개별 종목 몇 개 한 5개인가 6개 불렸던 거 지금 갖고 있어서 괜찮았을 건데 그런 차에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보시면 유비코스 제가 전에 2, 3월 달에 2월 달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힘들 때 3, 4월 때 조정기간이었어요. 종합주가 코스닥 지수고 조정기간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물론 퍼가 저퍼이고 이 정도에서는 이제 상당히 올라오는 가격대인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끼가 있는 종목들이 이번에 어떤 안 빠지고 버틴 종목들 그렇다고 해도 뭐 저가주라든지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 어떤 그 재무 상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기관들도 관심 가질 수 있고 유명하게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종목들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서 이제 코텍을 보는데 코텍 같은 경우도 전에 뭐 기관 쪽으로 이제 레포트 도는 게 2만 원 가도 뭐 무난한 종목이다. 뭐 년마다 그냥 매출에 대비해가지고 영업이 꾸준하고 카지노 관련된 모니터가 뭐 안정적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사업 다각화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거기 다른 쪽의 모니터도 이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올봉 보시면 아주 지루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양상으로 쭉쭉 올라간 게 NHN이죠. 2, 3년 동안 고생시키다가 지금처럼 이제 30만 원 찍고 한 게 NHN인데 무겁습니다. 근데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장세에서 장기 투자로 중장기 투자로 이제 볼 종목들이 이제 코텍이다 말씀드리겠고 요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매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올라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 좀 천천히 하십시오. 장세가 이제
뒤집박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뭐 13,500원 이하 들어오면은 5일선과 21선 이제 이 가격대 맞춰서 사시고 대신에 12,000원 깨지게 되면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서 시장이 안정되면 사는 거지 끊었다가 다시 본다. 그 말씀을 또 염두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나아이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코나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코나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중국이랑 미국 쪽에서 신규 매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코나이는 금융 부분에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 쪽에서 매출 확대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용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2013년에는 우선 5개 중국 메이저 은행이 교체하는데 일단 코나이 회사는 중국은행, 그리고 농업은행, 그리고 건설은행, 우정은행 등 4개 은행 공급업체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올해 동사의 중국향 매출은 4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작년 10월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사가 IC카드 도입을 결정하면서 이번 그 결정에 코나이가 좀 수혜주로 좀 받을 거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모바일 및 결제 서비스가 지금 가시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사업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코나이도 좀 올해 대비해서 좀 많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원래 2만 원에서 계속해서 행보했던 주식이 지금은 4만 원. 6월 14일 날 장이 좀 급격하게 하락하기 전 가격이 49,50원이었는데 좀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코나이도 뭐 별 수 없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문제는 그 빠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반등하면서 코나이도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오늘 21선 좀 지키면서 오늘 또 좀 밑꼬리 좀 시가보다는 좀 종가가 밀리긴 했지만 밑꼬리 달면서 21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도 뭐 계속해서 뭐 뉴스가 나오고 뭐 시장이 그 전처럼 막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꾸준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1월 달부터 올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연기금 자금, 투신권 자금, 외국인 자금 전부 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주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거의 80만 주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오늘 또 연기금이 한 2만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 그런 거는 솔직히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4만 원, 그전 정고점 부근까지 한번 바라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손절 라인은 한 32,000원 정도? 이 정도로 잡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S 순서입니다. 자, 조이사님 추천하셨던 삼성전자 많이 올라주면서 1차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어떤 대응을 준비하십니까? 일단 삼성전자 굉장히 뭐 수익률보다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설마 했는데 125만 원도 깨지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쑥 밀려나가는 거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쑥 밀려나가지고 다시 이제 윗꼬리가 이제 강하게 이제 밑꼬리가 이제 나오면서 들어오는데 앞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40을 넘어갈 겁니다. 150 갈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만약에 135에서 노는가, 135를 2에서 노는가를 잘 봐야 되고 140도 뚫어가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앞으로 얼마 갈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요걸 기준해 가지고 이제 코스닥의 부품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가 5일선을 지지하고 21선에 두드러 맞으면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품에 써가지고 나름대로 저가에서 바닥 따진 쪽은 또 한번 또 튀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워낙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25에서 135, 10만원 폭을 놓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1900선을 가겠다 생각하면은 140을 찍을 거면 140분 갈 겁니다. 근데 요 폭들이 이제 매매폭은 아니죠. 이제부터는. 130 부근은 매매폭이지만 중간에 이제 내가 삼성전자 150까지 다시 갈 것 같아 하고 들어가는 거는 장담 못 하겠죠. 위치가 중요하고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고 다른 이제 코스닥의 부품들을 공략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고 삼성전자만을 갖고 얘기하자면은 그냥 130만원 부근은 또 매수. 왜? 실적 발표 남아있습니다. 또 쌍바닥이 될 수가 있거든. 130만원 초반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이하에 들어오면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이번 한 것처럼.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의 추천주 슈프리마 3% 지금 수익이 상승을 했네요.
네, 일단 슈프리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빠지지도 않았고 그렇다 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그렇게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 슈프리마가 27일 사우디 외무부의 빌딩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보안 시스템과 이를 등록할 수 있는 USB를 수주했다는 소식도 한번 들렸었는데요. 이 뉴스 자체가 지금 3,000대밖에 안 된다는 그런 규모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사우디를 발판으로 중동 내전이 지금 불안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보안 관련돼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라크라든가 쿠웨이트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수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모습,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수가 빠지더라도 좀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매수 홀딩 하시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차후에 나올 해외 수주권들 뉴스들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그 신약 항체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던가요? 유럽 승인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얻으면서 한 7거래일 연속 오늘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거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자체가 지금 분식회계설 이런 것들 때문에 회계에 대한 그런 불신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불신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뉴스들 임상 그런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봐지고 있습니다. 임상 그런 결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셀트리온이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에 셀트리온 제약의 재고 자체를 넘겼었던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반등을 해줬을 때 그동안 좀 고생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시고 새롭게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고 그런 셀트리온 제약에 있는 셀트리온 제품 재고가 어느 정도 매출로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신다 그러면 그때 셀트리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뉴스가 나와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하시면서 조금 현금을 좀 챙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좀 챙겨라. 정종욱 대리님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현금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점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정리합니다. 네, 자, 오늘 정종욱 대리님 그리고 조준성 이사님 두 분과 함께 6월 마지막 장을 마감하는 오늘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7월 장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7월 첫 거래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